5장에서는 4장에서 봤던 간단한 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새로운 그 패키지 디플라이어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5장에서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의 제목은 Working with Data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인트로덕션이고요. 우리가 4장에서 처음 접했던 패키지 디플라이어에 있는 다양한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해 보는 것이 5장의 첫 번째 토픽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패키지 디플라이어의 매뉴얼은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는 R 콘솔에서 물음표 퀘스천 마크하고 디플라이어라고 입력을 하시면 R 스튜디오에서 매뉴얼을 그대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사용할 함수들은 모두 8가지인데요. 그래서 filter, select, arrange, mutate, summarize, group by, left join, bind rows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가상 강의실에 엑셀로 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을 하나 같이 업로드를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대략 한 140여 개 국가의 제도의 품질,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제가 모아서 만든 데이터인데요. 제가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전 세계 소득 수준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 국가의 어떤 거버넌스 관련한 지표들을 모아놓은 또 데이터셋이 하나 있는데, 그 데이터셋 두 개를 제가 병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펜 월드 테이블에서 왔고,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데이터셋은 펜 월드 테이블에서 왔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거버넌스 관련한 것을 모아놓은 데이터는 이제 월드 거버넌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제가 병합한 것이고요. 몇 가지 변수들이 데이터셋에 들어 있는데, 첫 번째가 룰 오브 러, 법의 지배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이 2017년이고 2018, 2019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룰 오브 러,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측정한 것이냐면, 사법제도가 얼마나 잘 정립되어 있는지, 그 국가의 삼권 분립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밸런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힘의 어떤 밸런스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행정부가 지나치게 강하다든가, 혹은 의회가 지나치게 강하다든가, 혹은 사법부가 지나치게 강하다든가. 예를 들면 이제 독재국가 시스템에서는 행정부, 대통령이라든가 행정수반, 혹은 총리 이런 그 권력이 훨씬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상권 분립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주의의 요체는 그 checks and balance잖아요. 그렇죠?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법의 지배가 이거 이제 지수화되어 있는데 대략 마이너스 2점에서 2점 사이의 값을 갖는데, 만약에 이제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2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것이고, 반대로 사법제도나 삼권 분립이라든가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잘 확립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2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룰 오브 러하고 이제 비슷한 거버넌스 지표인데, 하나가 컨트롤 오브 커럽션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 보통은 부패 관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찬가지 2017년 지표고요. 그래서 한 국가의 부패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잘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대략 2 사이의 값을 갖고요. 2일수록 부패가 비교적 적은 국가, 부패가 잘 관리되고 있는 국가라고 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인당 GDP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4장에서 봤던 GDP 데이터랑 조금 다르게 제가 가공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GDP가 1이고 다른 모든 국가의 GDP는 한국의 GDP의 비율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국가의 1인당 GDP가 컨트리 I의 1인당 GDP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로 나눴습니다. 자, 만일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3만 불이고 어떤 국가의 1인당 GDP가 5만 불이라고 한다면 그 이 컨트리 I의 GDP는 이 데이터셋에서 대략 뭐 1.67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GDP가 1.67이다라고 한다면 한국보다 GDP가 67% 정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는 law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law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education도 들어가 있고 reason이라고 하는 데이터 변수도 들어가 있는데 education이라고 하는 변수는 각 국가의 평균 교육 수준 혹은 뭐 평균 교육 연수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평균 교육 수준이 예를 들어서 뭐 14다라고 한다면 이제 평균적인 국민이 14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 14년이면 보통 대학교 2학년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낮은 국가는 한 2년 정도 되는 국가도 있고요. 매우 높은 국가는 뭐 한 16년 이렇게 되는 국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변수는 reason이라고 하는 변수인데 지역을 나타내는 변수고요. 예, 여기 제가 에듀케이션 변수는 또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서 좀 됐는데 이 데이터셋을 만든 지 여하튼 각 국가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는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즈라고 해서 1의 값을 갖기도 하고요. 제 데이터셋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국가는 이스트에이시아나 퍼시픽에 포함될 테니까 그런 경우에 그 국가는 region이라고 하는 변수가 2의 값을 가질 것이고 유럽이나 센트럴 아시아는 여기에 속하는 어떤 국가는 3의 값을 가질 것이고요. 등등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핀란드 같은 국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핀란드는 제가 왜 핀란드를 예를 들었냐면 핀란드가 룰 오브 로가 가장 좋은 이 데이터에서 가장 좋은 국가고요. 이 국가는 기본적으로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인데요. 제가 이 변수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mutually exclusive 하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국가가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에 들어가면 절대 다른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이지 유럽 앤 센트럴 아시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국가가 여기도 해당이 되고 여기도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고요. 데이터가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를 R로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강의 노트에 있는 슬라이드에 있는 워킹 디렉토리와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comma separated value라고 해서 CSV 형태의 파일로 제가 여기 갖다 두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러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